나노텍과 아셈스 공모주 이 둘의 청약 일정이 겹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셈스, 나레나노텍 이 두 공모주를 유통 물량, 공모가, 공모주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까요? 안녕하세요. 집에서 돈 버는 방법 집돈버 굿즈입니다. 네, 오늘은 1월 마지막 공모주 두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레나노텍과 아셈스인데요. 두 곳이 청약이 겹치다 보니까 오늘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청약 일정입니다. 우선 수요일 측은 돌아오는 목요일 20일에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 주 24일부터 나레나노텍과 아셈스 공모주 이 둘의 청약 일정이 겹치게 됩니다. 그리고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이지트로닉스 환불금으로 이 두 공모주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이 한정된 분들은 증거금을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공모주 상세 내용 보겠습니다. 먼저 아셈스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아셈스는 의류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접착제를 만들고요. 그리고 친환경 소재로 접착제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제 점차 친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이 종목에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공모 주식 수는 총 200만 주, 그 중에 25%를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을 하고요. 모집 금액은 최대 160억, 그래서 시총은 882억이 됩니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고 공모가 밴드는 7,000원에서 8,000원, 유통 가능 물량은 39.8%로 보통 수준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나레나노텍입니다. 이 기업은 자동차나 TV,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2차전지 배터리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공모 주식 수는 총 310만 주, 그중 25%를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하고요. 모집 금액 최대 636억, 그래서 시총은 2267억이 됩니다. 주관사 미래에셋증권, 공모가 밴드는 17,500원부터 25,500원 사이에서 확정되고요. 유통 가능 물량은 53.8%로 비교적 높은 편에 해당합니다. 증권사 청약 한도도 보겠습니다. 나레나노텍은 최소 청약 개수 10주, 증거금 102,500원이 필요하고요. 최고 청약 한도는 38,000주, 증거금 3억 8,950만원이고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셈스는 한국투자증권이고 최소 10주 청약을 하면 4만원이 되고요. 최고 청약 한도는 우대사항 없으면 8,000주, 증거금 3,200만원이 필요합니다. 역시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두 공모주를 비교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 가능 물량인데요. 나레나노텍이 53.8%, 아셈스가 39.8%가 되는데 두 공모주 모두 비율이 그렇게 낮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셈스가 이 4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이 비율적인 측면은 좋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 나레나노텍은 유통 가능 비율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유통 물량 구성을 보면 나레는 소액주주가 27%, 공모주주가 27%, 5대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셈스는 전문 투자자 12%, 1% 이상 주주가 4%, 소액주주 6%, 공모주주가 18%를 차지하는데 특히 이 소액주주 같은 경우는 상장일의 차익 실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 비율이 적은 게 더 좋다고 할 수 있고요. 결국 아셈스가 유통 물량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모가 산정 프로세스도 보겠습니다. 먼저 아셈스를 보면 이 3개의 유사 기업을 선정했는데 모두 접착제 관련 기업으로 선정했어요. 또 이들의 PER을 보면 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준수하게 평균치를 적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주당 평가액에서 할인율을 부여해 줬는데요. 작년에 코스닥 상장 공모주 평균 할인율보다는 조금 낮은 할인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낮은 공모가까지로 보여지진 않지만 그래도 무난한 공모가로 결정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레나노텍도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나 디스플레이와 2차전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이렇게 3개 업체가 나왔고요. 여기서 비아트론 업체를 보면 유독 PR이 낮아요. 이 기업은 디스플레이 쪽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전체 평균을 조금 낮춰줬다고 볼 수 있고요. 나래나노텍도 2차전지 쪽 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16배 정도의 PER은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당 평가 가액 산정 프로세스를 보면 이 일회성 이익을 조정해줬다고 나와요. 이건 환율 변동에 따른 이 일회성 이익을 차감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면서 공모가를 책정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공모가를 많이 낮추려는 그런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유사기업들의 공모주 사례를 보겠습니다. 먼저 아셈스는 접착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최근 유사기업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섹터로 비교를 해보면 GMBS 엔지니어링이 작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여기는 친환경 장비 제조업체고요. GMBS는 수요예측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청약에 들어갈 정도의 수준은 나왔고 실제 상장일의 시초가 수익률이 38%, 최고가 수익률 79%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익을 줬습니다. 그 다음 나래나노텍은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전지 사업을 영위하는 공모주 사례를 봤어요. CU테크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쪽이고 GI텍은 이 2차전지가 주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디스플레이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업체가 유사성이 있다고 봤고 두 곳 모두 수요예측 결과 보통 이상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GI텍은 경쟁률이 2000을 넘기도 했고요. 그래서 CU테크는 상장일 수익률 100% 더블, GI텍은 최고 따상까지 갔기 때문에 아셈스 사례와 비교해보면 그래도 나래 쪽의 사업성이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 최종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 물량은 아셈스가 훨씬 좋았었죠. 비율도 그렇고 소액주주도 더 낮은 편이었고 반면 공모가를 보면 나래나노텍은 PER이 낮은 유사기업을 선정했고 일회성 이익을 당기순이익에서 제외하면서 더 공모가를 낮추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사 공모주 사례를 보면 디스플레이나 2차전지 쪽 사업이 더 좋은 수익을 내줬고요. 역시 나래나노텍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비교 결과 나래나노텍의 공모가나 사업성이 더 좋기 때문에 저는 우선 나래 쪽으로 비례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래도 돌아오는 목요일에 이 수요예측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결과까지 잘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